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요새 대한민국의 혼탁한 정세 속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정치적 주장이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 역사에서도 질서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된 적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물론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는 맥락이 많이 다르지만 보수 세력에서 생각하는 질서에 대해서 그 반대 세력은 어떤 논리로 비판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겠죠. 지금 한국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주장의 합법성과 실효성 위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근대 초 영국의 정치 무대에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세계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직후 영국의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에서 사회의 질서, social order라는 것은 신의 섭리와 역사적 전통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와 국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질서 있는 체계를 형성해 온 것이며 이러한 질서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의 섭리와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급격한 혁명이나 기존 체제의 붕괴는 사회의 근본적 안정을 해치고 무질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버크는 특히 프랑스 혁명의 과격성과 기존 군주제, 종교, 전통의 파괴를 비판하며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체제의 점진적 개혁만이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770년대에 북아메리카로 건너가 미국 독립에 이론적으로 크게 기여한 바 있는 토머스 페인은 버크의 주장에 콧방귀를 뀌고는 인간의 권리, Rights of Man에서 버크의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보수주의적 질서 개념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반박합니다. 첫째, 자연권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페인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신성불가침한 자연권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버크가 전통과 계층적 질서를 중시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의 섭리를 내세운 것을 특히 강하게 비판하죠. 버크의 질서 개념은 기존 권력 구조와 특권을 유지하려는 변명으로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둘째, 전통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비판합니다. 페인은 전통과 역사라는 것이 반드시 정의롭거나 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당한 억압과 불평등을 유지해온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과거의 전통이 현재 세대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는 없으며 사회 계약에 따라 새로운 세대는 자신들의 권리를 재정립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따라서 프랑스 대혁명의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페인은 프랑스 혁명을 기존의 부패하고 불공정한 체제를 뒤엎고 자유와 평등, 민주정을 추구하려는 정당한 노력으로 찬양합니다. 그는 버크가 혁명을 무질서로 규정하며 귀족적 특권과 불평등을 옹호한 것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톰 페인의 이러한 주장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라는 여성 지식인과 지적으로 교류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녀 역시 인간의 권리 옹호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Man에서 버크의 질서 개념을 비판하며 여성과 피억압계층의 관점에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려는 그의 보수주의적 태도를 공격했습니다. 첫째, 그녀는 귀족적 특권 옹호에 대해 비판합니다. 울스턴 크래프트는 페인과 마찬가지로 버크가 귀족적 특권과 부유층의 사치스러운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의 섭리를 들먹인 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피지배 계층과 여성의 억압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이죠. 둘째, 계몽주의적 이성과 도덕적 진보를 강조합니다. 울스턴 크래프트는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 사회는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 스스로 도덕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버크의 질서 개념은 불평등한 체제를 고착화하며 인간, 특히 여성의 도덕적, 정신적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혁명과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울스턴 크래프트는 불평등과 억압을 없애기 위해서는 영국에서도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게 됩니다. 버크의 점진적 개혁론은 실제로는 성차별을 포함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제 정리해볼까요?
버크의 보수주의는 질서를 신성화하고 전통과 역사를 통해 사회의 안정성을 옹호했지만 이는 기존의 불평등 구조와 특권 체제를 지속시키는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페인과 울스턴크래프트의 비판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권, 평등을 강조하며 보수적 질서 개념이 억압적이고 부도덕한 체제를 합리화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의 비판은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의 토대가 되었으며 기존 체제의 정당성을 의문시하고 사회적 진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페인과 울스턴크래프트는 버크의 질서 개념이 단순한 안정성이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유지하려는 도구임을 간파했고 이를 통해 프랑스 대혁명의 이상인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변호한 거죠. 이렇게 질서라는 개념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나 18세기 말의 영국에서나 정치적으로 매우 애매모호한 동시에 악용의 가능성을 늘 갖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질서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은 결국 프랑스 대혁명의 사나운 불길에 휘말리지 않고 질서를 유지한 채로 점진적인 개혁의 길을 걷게 됩니다. 프랑스로 건너가 혁명 정부에 협조하려던 페인과 울스턴크래프트는 자코뱅파의 공포정치 기간에 국왕의 처형을 반대하다가 외국 스파이로 물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겨우 탈출합니다. 혁명의 이상을 추앙하다가 혁명의 잔인한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는 쉽게 간단히 표현하자면 깨갱하게 되죠. 하지만 버크가 주장하던 그런 식의 질서 개념 역시 점진적이긴 하지만 결국엔 설득력을 잃기 때문에 영국에선 어느 한쪽이 승리했다기보다는 변증법적으로 평화롭게 질서가 변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즉, 양쪽 모두 역사에 기여한 것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프랑스 대혁명 시기와 오늘날 대한민국의 계엄령 사태와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동등하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죠. 질서를 옹호하는 편이 이길지, 질서를 비판하는 편이 이길지 아무도 모르지만 제 생각엔 일단 그 질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대로 잘 정의하는 편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